저는 PTSD가 있습니다. 실제로 PTSD를 겪고 계신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제가 좀 과장하는 건 알지만 정신적으로 완전히 지치고 탈진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 때문에 30일 동안 차를 한 대도 팔지 못했습니다. 그냥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자동차 딜러샵 혹은 자동차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딜러 라이선스도 가지고 있고 차를 사고 팝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2004년식 닛산 알티마를 $1000에 구입했고 상태가 정말 좋았고 주행거리는 10만 6천 마일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차를 더 좋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차를 괜찮아 보이는 커플에게 팔았는데 일이 빠르게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로 제가 갓산 차 판매를 꺼리는 이유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상황과 주의점 그리고 있었던 일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제가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제 이름은 플라잉 휠스입니다. 가끔은 제 악몽 같은 현실에 오신 걸 환영해요. 이제 한 가지 분명히 할게요. 딜러 라이선스가 있거나 딜러십이 있거나 차가 있거나 뭐든 간에 그런 게 있으면 다들 저를 중고차 딜러로 분류하죠. 저를 포함해 아무도 중고차 딜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 범주에 속하고 싶지 않아서 뉴햄프셔에 있던 가게를 닫았고 이후 2년간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제 세 번째 자동차 판매 거래와 이런 저렴한 자동차 영상들 때문에 저를 망치고 있습니다. 제가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거죠. 저는 싸구려 차를 사고 싸구려 차를 팝니다. 싸구려 차를 사면 문제도 많고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돼요. 결국 저는 또다시 모두가 싫어하는 중고차 딜러가 됐습니다. 저는 에스컬레이드를 파는 게 정말 좋아요. 가격 대비 성능이 정말 뛰어나거든요.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수준도 훌륭합니다. 지프 랭글러도 재미있죠? 이 차를 사는 사람들은 취미용으로 사는 거고 본인들도 그걸 알아요. 저도 지프 랭글러를 사고 팔고 작업하는 걸 정말 즐깁니다. 이 BMW Z3는 저렴한 모델입니다. 이 차는 정말 재미있고 기본적인 차인데 성능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요. 솔직히 이 차를 보여준 사람들은 완벽하진 않다고 생각했고 더 나은 걸 원했지만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대화하기도 좋았고 만나서 반가웠어요. 저는 이 차를 파는 게 즐겁습니다. 이 다찌 바이퍼는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저는 이 차를 손보는 게 즐겁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팔릴 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볼 거고 결국 사게 될 거예요. 그들은 이 차를 알고 원하게 되어 결국 살 것이고 거래도 쉽게 끝날 겁니다. 또 그분들도 이 차를 즐길 거라 확신합니다. 이 영상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운 건 저렴한 차를 사려는 구매자들입니다. 저렴한 차를 사는 데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가격에 차를 사야 하고 적절한 가격에 수리도 해야 합니다. 어떤 부분을 고칠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이 한정된 분들이라서 상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렴한 차들이 있는 창고로 가서 제가 무슨 뜻인지와 이 닛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고차 딜러이자 딜러 라이선스 소지자로서 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이 사업을 그만뒀고 그때 느꼈던 해방감,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돈이 그리웠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돈을 벌었거든요. 그 돈이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일에 뛰어들었는데 바로 주정부 문제, 카운티 문제, 라이선스 문제, 보험 비용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닫혔습니다. 저는 바로 스트레스를 받고 다시 불행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이선스를 받았더니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이제는 고객들까지 상대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제 영상 중에서 가장 반응이 좋은 것들은 저렴한 차를 사서 그 차를 다시 살리는 과정을 영상으로 만드는 것들입니다. 이제 저렴한 차들은 고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혼다 시빅도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죠. 제가 $10,000를 써도 이 차 가치가 $10,000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각 차마다 무엇을 할지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시에나에 대한 영상을 찍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차로 $1,200에 샀고 시동, 모터 $200, 도어 핸들 $100로 총 $1,500 들었습니다. 여기에 나초 인건비도 추가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1,800에서 $1,900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25만 마일을 뛴 토요타를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2,000, $1,800. 결국 제가 투자한 금액이 팔 수 있는 가격이랑 비슷하네요. 그리고 누군가는 여전히 그 차가 더 좋은 차이길 바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진 차 중에서 가장 좋은 차 중 하나가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바로 이 2017년형 현대 엑센트입니다. 저는 새 타이어 4개와 새 촉매 변환기 2개를 교체했고 도장 보정과 전체 디테일링도 했습니다. 그게 저한테 추가로 $1,200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산 가격이 $1,800였던 것 같고 거기에 $1,200를 더해서 총 $3,000에 이 차를 소유하게 된 거죠. 저희는 아마 $4,000 정도만 받고 있어요.
예전에 최소한 $1,000 이익이 있어야 보험료, 임대료, 전기세, 인터넷비 같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영상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분명 $3,500를 제안할 거예요. $3,500에 팔면 재고 정리와 공간 확보 때문에 이익이 겨우 $500밖에 안 돼요.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불만일 거예요. 그들은 $8,000짜리 현대차 이길 바라죠.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결국 물건의 가치는 누가 얼마를 지불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뭘 할지 선택해야 해요. 이 알티마는 정말 싸게 샀어요. 그리고 파워 스티어링 관련해서 뭔가를 했죠. 파워 스티어링. 우리는 뭔가를 했어요. CBX도 교체했고 배터리도 많이 손봤고 몇 가지 다른 부품들도 손봤죠. 그래도 여전히 15만 마일을 뛴 알티마입니다. 누군가는 이 차에 대해 정말 불만족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차가 지금보다 더 나은 차이길 바라기 때문이죠. 당신은 예산이 한정된 사람들에게 신뢰할 수 있고 저렴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취향은 샴페인급인데 예산은 버드라이트 수준이라면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의 스폰서는 프리캐시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프리캐시는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무료 앱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플랫폼입니다. 기업들은 자신의 회사를 광고하기 위해 프리캐시에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프리캐시는 그 예산의 일부를 저와 여러분 같은 사용자들에게 나눠주면서 그 회사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테스트하게 합니다. 온라인에서 간단한 작업만 해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바일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앱 다운로드나 서비스 가입 등 오퍼를 완료하면 코인을 받을 수 있고 이 코인은 페이팔 현금, 기프트카드, 암호화폐로 전환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프리캐시는 사용자들에게 $3억 이상을 지급했습니다. 저는 현재 $65 30센트를 벌었고 이 금액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 파일럿에 26만 개 이상의 리뷰가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스크롤할 때 프리캐시에서 게임이나 과제로 돈도 벌고 재미도 느껴보세요. 현재 5,000개가 넘는 오퍼가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8천만 명이 넘는 프리캐시 사용자가 가입해 있습니다. 가입하고 싶으시면 제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첫 오퍼 완료 시 $10 보너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수익도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2008년식 닛산 알티마 2.5 S 4기통 자동 주행거리 10만 3천 마일. 이 차량은 투어링 에디션이라 가죽 시트가 있고 가격은 $1,000였는데 수수료 포함 총 $1,200입니다. 왁스도 안 했는데 진주색 도장이 저렇게 빛나네요. 이 차가 숨겨진 보석이라는 걸 알았죠. 내일 마무리 작업하고 세금 환급 시즌에 딱 맞는 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알티마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과 시운전을 하기로 했고 그분들이 차를 몰아봤어요. 꽤 오래 운전하셨죠? 그분이 직접 운전했습니다. 저는 고객이 직접 시승하고 차량을 살펴보는 것을 선호합니다. 정비소 방문을 원하시면 근처 정비소로 가셔도 됩니다. 구매 전 차량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나중에 닛산 딜러에 가져갔는지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1,000나 할인해준 차에 대해 그렇게 실망하고 계십니다. 저도 그 차로 큰 이익을 본 것도 아니었어요. 이제 저에게 화를 내고 욕하거나 협박하며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나쁜 사람처럼 느끼게 합니다.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괜찮은 물건을 팔려고 노력합니다. 사람들이 산 뒤에 고장이 나지 않을 만한 걸요. 예산이 얼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600짜리 차를 산다고 해도 그 차가 충분히 신뢰할 만해서 사람들이 출퇴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청구서를 낼 수 있고 식료품점에도 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알티마가 그런 차라는 겁니다. 이런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 알게 하려는 거예요. 이 업계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있을지 미리 알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모두 보여줍니다. 때로는 정말 많은 돈을 벌기도 하죠. 어떤 때는 차 한 대로 $4,000를 벌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차 한 대로 $1,000를 벌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본전만 건지려고 차를 팔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3,000짜리 차든 $5,000짜리 차든 말이죠. 혹은 $9,000짜리 지프 그랜드 체로키일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그런 순간이 오고 마음을 다잡아야 하죠. 실망도 하게 됩니다. 영상 처음에 언급했듯이요. 저는 일종의 PTSD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진짜 PTSD를 겪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이렇게 말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난 3주간 광고 문의에 응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닛산 알티마 사건과 그 사람들이 저에게 한 말 때문입니다. 이제 정말 지치고 사람들에게도 지쳤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로 냉소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채팅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정말 기분 좋은 대화였고 그녀와 저 모두 친절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배려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DMV까지 운전해서 갔습니다. 그들의 차량 등록도 대신 해줬고 판매세도 받아서 대신 내줬습니다. 그들은 우버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저는 DMV에서 그들을 만나 차로 데려다줬고 그들이 떠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말 배려하려 했고
그 차에 자신 있었기에 더 실망스러웠어요. 페이스북 메시지입니다. 아직 판매 중인가요? 차 볼 수 있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네, 차 판매 중입니다. 월요일이나 오늘도 가능합니다.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네, 2시 이후 시간 돼요. 언제가 좋으세요? 저는 2시 이후면 완전히 괜찮아요. 간단한 질문이 있는데요. 제 약혼자가 물어보라고 했어요. 혹시 저희 쪽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만약 안 된다면 괜찮아요. 그게 일반적인 일은 아니라는 거 알아요. 사실 그런 요청을 많이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들에게 차를 보여주러 오길 원하죠. 그리고 그들이 차를 사길 바라죠. 하지만 그건 저한테는 절대 선택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저는 집에 다시 데려다줄 사람을 구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 제가 거기까지 갔는데 그들이 차를 원하지 않으면 그냥 제 시간만 낭비하는 거잖아요. 만약 그들이 관심이 있다면 직접 오겠죠. 죄송하지만 이 차는 제 창고에 있어요. 거기서 만나요. 시간 정할 준비되면 연락 주세요. 약혼자에게 알리고 2시에 맞출게요. VIN 번호 있으신가요? 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판이나 임시 번호판은 없는 거죠? 저는 딜러 면허증가 있어서 그 번호판을 사용해서 운전해요. 하지만 저희가 등록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제가 가서 차를 산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결제와 판매세, 등록비를 받습니다. 아침에 DMV에서 제가 번호판을 받아들이면 생일에 만료될 때까지 문제없이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번호판을 알티마로 이전하거나 갱신도 가능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딜러 라이센스가 있는지 볼 수 있을까요? 제 딜러 면허증을 실제로 보고 싶으신 거죠? 괜찮아요. 왜냐면 이게 페이스북이니까요. 사람들이 걱정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으니까요. 사기꾼이 너무 많으니까 저도 이해합니다. 네, 보여주세요. 모든 걸 확실히 하고 싶어서요. 실제로 딜러 면허증 PDF를 보냈어요. 당신도 유튜버시군요. 네, 맞아요. 45분 정도 후에 만날까요? 완벽해요. 좋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났어요. 시운전을 했고 그분들이 차를 몰아봤어요. 차를 정말 마음에 들어 했어요. 모든 게 완벽했어요. 실제로 그분들이 차를 샀어요. 알티마가 팔렸어요. 그래서 알티마를 세차장에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DMV에 가서 등록할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적네요. 얼마였어요? 1,000달러요. 와, 대박이네요. 계기판에 경고등도 없고 에어컨도 아주 차갑게 나오고 저건 후방 카메라예요. 저는 GPS인 줄 알았어요. 저건 후방 카메라고 CD 플레이어도 있어요. CD 듣는 분들께 좋아요. 1,000달러 치고 괜찮네요. 매뉴얼 책자는 없나요? 그리고 닛산 치고 변속이 정말 부드럽네요. 대박이에요. 바닥 매트도 청소했고 트렁크도 청소했어요. 문틈도 깨끗하게 했고요. 트렁크 내부도요. 문도 닦았고 창문도 로건 덕분에 깨끗해졌어요. 대시보드도 로건 덕분에 깨끗하고 반짝여요. 이제 차도 세차했고 깨끗해요. DMV에서 그들을 만났고 등록도 했어요. 번호판도 받았어요. 제가 그들을 작업장으로 데려와 번호판을 달았고 그들은 떠났어요. 시간이 흘렀죠.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약혼자는 좀 이상했어요. 처음부터 뭔가 달랐죠. 그 사람은 불꽃무늬 셔츠에다 보석이 잔뜩 달린 옷, 그리고 헐렁하고 반짝이는 바지에 큰 고리 멜빵을 달고 다녔어요. 그냥 뭔가 달랐어요. 다르고 뭐 스타일을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라면요. 며칠 후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에어컨이 얼음장처럼 차갑진 않은 것 같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네, 플로리다라 100도까지 올라가니 에어컨이 얼음장처럼 차갑진 않죠. 당신은 그 차를 첫날과 DMV에서 돌아올 때 2번만 탔잖아요. 네, 저도 미리 말씀드렸고 당신도 느끼셨죠? 그래서 할인해드렸어요. 그는 얼음장처럼 차갑진 않고 그냥 시원한 정도였다고 했어요. 조금 실망이네요.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뭔가 또 있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제 정비사가 차를 봤는데 아마 그쪽 정비사가 이 24년 된 차를 완전히 분해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가 사용된 모든 부품을 교체하라고 청구서를 주니까 그 사람들이 저한테 화를 내고 있어요. 사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요. 누군가가 새 차를 사거나 중고차를 살 때마다 이런 일이 생기죠. 그리고 그 차를 집 딜러에게 가져가요. 예를 들어 제가 20년 된 지프를 샀는데 그걸 집 딜러에게 가져가면 딜러가 2만 달러짜리 청구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한테 크랭크 나 방금 2만 달러짜리 청구서를 받았어. 이게 뭐야? 라고 말하죠. 그래서 고객이 그런 청구서를 받으면 바로 저한테 전화해서 가격에 놀라요.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고 차를 다시 가져가라고 해요. 그들은 겁에 질려있죠. 저는 이렇게 말해요. 형님, 이 차는 24년 된 차예요. 새 차 매장에 가져가서 점검받을 수 있는 차가 아니에요. 그들은 모든 걸 새 것으로 교체해서 새 차처럼 만들어주겠다는 가격을 줄 거예요. 아니면 당신이 그 차를 원하지 않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새 차를 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해요. 이게 제가 겪는 문제인 것 같아요. 04년식 알티마는 정말 깨끗했고 닛산이 그때 좋은 차를 만들었죠. 펄 화이트 색상, 새 타이어 4개, 가죽 시트도 완벽했어요. 시내는 앞뒤 모두 새 차처럼 보였고 뒷좌석은 한 번도 앉은 적이 없는 것처럼 깨끗했어요. 저는 새 블루투스 터치스크린 오디오도 설치해서 오디오도 최신으로 바꿨어요.
있었어요. 이건 투어링 모델이고 모든 파워 윈도우도 잘 작동했어요. 주행거리는 겨우 10만 3천 마일이었죠. 저도 이 차를 거의 한 달 동안 직접 운전했는데 정말 자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실망한 게 이제 제가 중고차 전체에 대해 실망하게 된 이유인 것 같아요. 이 차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고 팔아서 다시 사업에 복귀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 차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불만족스러워하니까 저도 기분이 상했고 전체적으로 이 경험 자체가 씁쓸해졌어요. 그래서 그가 다음날 또 다른 문제로 저에게 전화를 했고 그 다음날에도 또 다른 문제로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형 미안한데 이미 $1,000나 깎아줬잖아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대로 사신 거고. 이 수리비를 더 보태드릴 순 없어요. 있는 그대로 사신 거고 2번이나 직접 운전해보셨고 2번이나 확인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홈디포에 있었는데 이 차를 산 사람도 아닌 약혼자가 저한테 계속해서 전화를 걸고 또 걸고 문자까지 보내기 시작했어요. 사기꾼인 당신이 일부러 알리지 않은 작업 내역을 제가 모두 기록하겠습니다. 이제 온라인에서 당신이 왜 완전 쓰레기 같은 인간 취급을 받는지 알겠네요. 저는 좋은 리뷰를 받으려고 정말 노력하고 모두를 잘 챙기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자기는 저를 사기꾼이라고 부르면서도 도움을 원하고 있어요. 다음날 그들은 CV부트에 찢어진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체해주길 원합니다. 이로 인해 다칠 수도 있었고 더 심각한 일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플로리다 레몬법에 해당하는 사유입니다. 제가 사는 뉴햄프셔에서도 CV 부츠가 찢어졌지만 그리스가 새지 않는다면 검사에서 통과시켜줍니다. 교체할 수는 있지만 다시 말해서 가격을 올리기 전에 얼마나 많이 교체해야 할까요? 결국에는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아무 문제가 없어도 팔 수 없게 됩니다. 사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니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저는 CV 부츠가 찢어진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건 안전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스가 새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의 레몬법 주장에 답변했습니다. 최대한 정중하게 답변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보증이 없는 22년 된 저렴한 중고차를 구입하셨습니다. 수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하고 보증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원가로 수리를 제안드리며 인건비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것도 거절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제 그만 괴롭히시고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고차를 즐기세요. 이건 S박스고 당신은 멍청하고 사기꾼, 쓰레기입니다. 그건 괴롭힘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써놓고 차단했어요. 남에게 못되게 굴지 마세요. 저는 수리를 해드리겠다고 제안했지만 환불은 해드리지 않고 그런 저렴한 차에는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화나 문자마다 저에게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이 일 이후로 저는 완전히 지치고 정신적으로 매우 피곤합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저렴한 차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렴한 차를 파는 게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인지 말했습니다. 지프 랭글러만 7,000마일짜리, 다시 말해 64,000마일짜리 랭글러는 저에겐 말도 안 됩니다. 이것도 고칫거리인데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 랭글러를 마켓플레이스에 올려놨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이 차는 실제로 17,000마일밖에 안 됐고 아직도 보증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사람들이 묻는 질문들과 같은 사람들이 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 날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또다시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이 실제로 어떤지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이 시점과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프는 새 차일 때 64,000달러였어요. 저도 그게 말도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게 권장 소비자 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7,000마일을 탔습니다. 이 차를 34,000달러에 내놨습니다. 이 가격은 MMR 경매가보다 낮고 요즘 잘 팔리지 않아 몇 대라도 팔고 싶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브라이언이 말하길 브라이언이 만약 29,000달러에 해주신다면 오늘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했고 저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브라이언이 솔직히 말해서 30,000달러가 최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시한 가격보다 4,000달러 나 적은 금액이죠. 그는 처음엔 제시가보다 5,000달러 낮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4,000달러 낮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지프가 15,000마일 전에 64,000달러였다고 썼습니다. 예산이 문제라면 스포츠 모델이나 주행거리 많은 차량, 옵션 적은 차량을 추천드립니다. 이 차량은 이미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놨습니다. 그는 왜 파시나요? 라고 물었고 이제 대화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차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세 번째 차량입니다. 32,000달러면 바로 가겠습니다. 3,000달러 올랐고 현금이면 체이스 은행에 같이 갈 수 있습니다. 2,000달러 깎아줬어요. 현금과 은행 동행 조건이라서요. 체이스 은행에 같이 갑시다. 32,000달러면 됩니다. 언제 가져가실래요? 저는 거기서 2시간 떨어진 곳에 있고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제 은행은 2시에 문을 닫으니까 아마도 월요일쯤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주말 내내 저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오후 1시쯤 도착할 것 같아요. 대략 그쯤이요. 그래서 은행 문 닫기 1시간 전에 30,000달러로 인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시도했을 때는 금고가 닫혔다고 하더라고요.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고 월요일에 맞춰볼게요. 알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저는 오늘 차를 세차장에 가져가서 깨끗이 청소해 놓겠습니다. 좋아요. 지붕이 자동으로 내려가냐고 묻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자동차에 대해 잘 모르는 구매자임을 알 수 있죠.
물론 모두가 답을 알 거라 기대하진 않아요. 지프 랭글러는 자동 지붕이 없습니다. 여기 클립을 풀고 모두 해제하면 수동으로 뒤로 젖혀집니다. 전원 스위치는 없지만 애프터마켓 액세서리 설치 옵션은 있습니다. 이건 랭글러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고 예전에도 없었습니다. 지붕이 자동으로 내려가냐고요? 이제 저는 자동차에 대해 잘 모르는 구매자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겠네요. 랭글러에는 그런 옵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수동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일부 하드탑 모델에는 풀사이즈 슬라이딩 선루프가 있지만 모든 소프트탑은 수동으로 움직이거나 제거해야 합니다. 운전 후 엔진을 끄면 딸깍 소리가 나나요? 이 질문이 지프 랭글러에 익숙한 사람의 질문인가요? 왜 딸깍 소리를 묻는 거죠? 지프나 최신 지프에 흔한 일인가요? 36,000마일까지 보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차를 세차장에 가져가거나 직접 세차도 하시나요? 스크래치가 없길 바랍니다. 아니에요. 저는 오전 9시에 은행에 갈 거라서 12시에서 1시 사이에는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엔진을 끈 후에 이상한 소리가 나나요? 알겠습니다. 1시에 약속이 있습니다. 12시? 괜찮아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네요. 내일 직접 보러 갈게요. 저는 근처에 있을 거예요. 차량 소유권증 있으시고 대출 없으시죠? 네,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이에요. 여자친구와 얘기해봤어요. 파마버에서 2024년식 스포츠 모델을 만마일 주행 3만 달러에 샀어요. 제 한도는 31,000달러자 정도예요. 그의 협상 방식이지만 이 차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내일 이 차로 결정하면 현금 인출 후 오늘 밤에 결정하길 그녀를 설득 중이에요. 네, 이게 제 답변입니다. 스포츠 모델은 기본형이고 제 루비콘은 최고급 모델이라 큰 차이가 있어요. 가격 차이도 별로 없고 스포츠에서 루비콘으로 넘어가도 1,000달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결정 전 차량 가격표와 옵션을 비교하세요. 저는 그에게 64,000달러가 적힌 제 윈도우 스티커를 보냈어요. 저도 이걸 그녀에게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도 제가 더 잘한다는 건 알아요. 그냥 제가 32,000달러가 한계라서요. 그래서 그는 이제 다시 가격을 31,000달러로 낮췄어요. 좀 아쉽네요. 아마 2,000달러 절약을 위해 옵션 2만 달러 차이를 감수하신 거예요. 그 차는 재고 신차였습니다. 저는 더 새로운 차를 받고 31,000달러가 한도입니다. 검은색 차가 더 나은 것 같아요. 31,000달러로 은행에 갈 예정인데 안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옵션이 반만 있는 모델로 만족해야 할 것 같아요. 아쉽고 지쳐서 이 일은 내일로 넘겨요. 고마워요. 그런데 그가 다시 메시지 보냈어요. 내일 32,000달러 현금이면 11시 30분에서 11시 45분 사이에 갈 수 있어요. 그때 갈게요. 괜찮아요. 그때 봐요. 네, 연락드리고 바로 내려갈게요. 차도 청소했고 제 물건도 다 뺐고 나초한테 왁스도 맡겼고 오일 교환도 했어요. 모든 거 다 했어요. 이 사람한테는 그의 차가 다시 새 차가 된 거죠. 그런데 그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차가 전손이었나요? 아니면 손상된 적이 있나요? 차대 번호가 뭐죠? 라고 물어요. 왜 전손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카펙스 리포트를 보내줬어요. 그에게 차대 번호를 보내줬고 서비스 이력이 어떤지, 완전 전기차인지 묻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차가 전동 루프와 완전 전기차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4x2 하이브리드 2리터 터보 4기통이에요. 저는 하이브리드 4Xe 에 돈을 썼어요. 저는 그냥 6월 1일까지 계속 끌려다니고 있어요. 브라이언, 오늘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서 다시 연락드려요. 그래서 오실 건지만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에 맞춰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저한테 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다른 스포츠 모델로 결정했어요. 나흘 동안 대화하고 나흘 동안 제 시간을 낭비했어요. 참고로 이 문자들 중 일부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밤 9시 30분쯤에 온 거예요.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에요. 이게 바로 제가 대중을 상대할 때 겪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뉴햄프셔에서 딜러십을 닫았던 이유가 바로 사람들을 싫어하게 됐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들 때문에 제가 사람들에게 실망하게 된 거죠. 2,500달러 차 산 사람이 화내고 35,000달러 차 때문에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서 나흘을 허비했어요. 이런 상황 여러분도 보셨죠? 제가 겪었던 예를 들어 이 에스컬레이드는 타이어, 브레이크, 서스펜션, 볼 조인트, 엔진 마운트, 스웨이바 링크 모두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이 랜드로버는 실제로 보닛을 랩핑했고 새 서스펜션, 새 컴프레서도 장착했어요. 완전히 디테일링하고 도장 보정도 했지만 항상 뭔가 부족하더라고요. 저렴한 차는 고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보게 되고 돈을 잃게 되죠. 비싼 차도 마찬가지로 골치 아픈 일들이 계속 생깁니다. 이 일이 그래요. 바로 이겁니다. 제가 2달째인데 이 일이 그렇죠. 알티마 건을 이보다 더 잘 처리할 방법은 모르겠어요. 보증 없이 차량을 판매한 뒤 보증을 해주면 암묵적으로 새로운 보증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어 평생 보증 의무가 생깁니다. 조심하시고 그러지 마세요. 와이퍼를 교체해도 보증 없는 차량에 보증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후에 선의 차원의 매매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제가 수리해주면 수리비는 청구하지 않고 보증 없음에 서명하게 합니다. 이는 보호를 위한 조치이며 때로는 비용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품값만 주시면 저희가 설치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 부품에 대한 제 가격, 제 할인 혜택을 받고 저희가 설치해드리고 제 노동력으로 처리합니다. 다른 사람이 작업하면 가끔 비용을 나누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선택사항이며 선의와 신뢰에 기반합니다. 당신이 괜찮은 사람이면 도와드리지만 아니면 연락이 끊기고 차단됩니다. 이 알티마도 그랬어요. 그는 처음부터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를 예의 없이 대하는 사람을 도울 이유가 없습니다. 저도 잘해주지 않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징징거리는 불평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저는 안팎 사정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날은 차 한 대로 5,000달러를 벌기도 하는 멋진 날이 있지만 또 어떤 날은 정말 많은 장애물을 넘고 머리가 아픈 일들을 처리해야 하며 대중을 상대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린 결과 방금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기 빨간 지프를 타고 온 친절한 여성을 만났어요. 그녀가 지프와 이 차를 교환하려고 합니다. 이 차는 완전히 새 것이라 흠도 없고 나중에 문제 생길 일도 없어요. 판매도 아주 쉽습니다. 잘 되길 바라요. 하는 과정이 가장 힘들었죠. 문제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프는 마켓플레이스에서 팔리긴 했지만 여기까지 오기 위해 정말 많은 골치 아픈 일들을 걸러내야 했어요. 그리고 결국 손해도 이익도 없이 본전만 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운전했는데 아마 1년 전에 35,000달러 아니면 36,000달러 정도를 지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프트탑은 1,000달러에 샀어요. 1만 마일 정도로 탔고 1년 후에 대략 그 정도 가격에 팔았어요. 제가 샀던 가격에 팔았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공짜로 차를 탄 셈이죠. 그래서 저에겐 여전히 좋은 거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영상을 후원해주신 FreeCAS에 감사드립니다.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설명란 링크를 통해 이용하면 $10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